아,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나 키, 몸무게 요런 녀석들은 특정한 값 키가 170, 정확히 170일 수는 없잖아. 그죠? 소수점 아래로 그죠? 무한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 각 하나하나는 뭘 갖지 않아? 확률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적분을 배웠잖아요. 그죠? 적분을 배웠잖아.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예요? 0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각 하나하나의 포인트에는 확률이 존재하지가 않아. 하지만 구간에 대하여는 그죠? 어떠한 녀석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A에서부터 A까지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넓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 요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러한 분포. 그쵸? 우리가 뭐 키가 160에서 170 사이일 확률은 존재하지만 키가 160일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키, 몸무게 이렇게 확률 변수를 뭘로 갖는 거? 실수로 갖는 거. 무한한 실수로 갖는 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때의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률 변수 x. 맞습니까? 그때의 확률 함수는 이렇게 이야기해. 연속 확률이었을 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확률 함수를 뭐라고 했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지, 그치? 확률 질량 함수. 용어를 정확하게 하면 그때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각각의 포인트에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질량감이 있다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1이었을 때의 확률, 2였을 때의 확률, 그게 이산 확률 분포였단 말이야. 그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질량 함수. 그런데 이제 연속이었을 때는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그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 이름도 그냥 확률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다. 근데 뭐 이거 확률 밀도인지 확률 질량인지 그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그게 확률 함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확률 함수는 어떤 식으로 연속인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면 확률 함수는 내가 확률 변수가 A에서부터 B까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로 쓰였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는 전체의 넓이는 얼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얼마다? 1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넓이가 확률이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래 C에서부터 D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치? 적분을 하는 게 맞아요. 적분을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쪽 파트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미적분하고 이 확률 그 과목을 섞지 않습니다. 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을 사용을 하지 않아. 그럼 다 뭐를 해줬다는 거야? 내가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쓰지 않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만 나한테 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적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미 적분을 다 해가지고 나한테 제공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파트에서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지만 적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할 수 있는 뭐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그 정도 선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근데 적분을 사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 더 편했다라고 하면 그냥 적분해도 돼. 그지? 뭐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마시고요. 나는 이 넓이 구할 때 선생님 전 적분이 좀 더 편한데요. 하면 적분해도 됩니다. 꼴랑 삼각형의 넓이지만. 좋아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그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함수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 어렵게. 이 함수 자체가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이런 이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암기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딴 식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를 니네가 그치? 선생님 함수가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적분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해놓은 거를 잘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러한 정규분포,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정규분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규분포는 n 앞에다가 m이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과 뭐를 알려줘? 시그마 제곱. 시그마가 표준편차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미 알려줘. 그럼 니네한테는 뭘 시키는데? 야,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뭐 했어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뭐 하고 지나갔어? 저번 시간에?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최소였잖아.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죠? 확률 구하라는 문제는 적었고 뭘 구하라는 문제가 많았어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딴 거 다뤄라 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다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여기서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야 되는 건 뭐가 남은 거야?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확률을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지만 적분을 이미 다 해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요 정규분포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요런 식으로 평균에 대하여 요걸 종형이라고 하는데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자체가 x가 m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어서 와. 야, 기훈이 안 나온다.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균이 변하고 요 표준편차 분산이 변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그지? 평균이 1이었을 때의 적분, 평균이 2였을 때 적분, 분산이 1이었을 때 적분, 분산이 2였을 때 적분 이거를 다 제공해 줄 수는 없잖아, 우리한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딱 하나만 적분해 놨어요. 평균이 얼마일 때? 평균이 1일 때. 그리고 표준편차가 얼마일 때? 평균이 0일 때. 그리고 표준편차가 1일 때만 딱 적분을 해놨어요. 요랬을 때의 분포를 우리는 표준이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1. 이러한 형태로 표준 정규 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로 나타냅니다. z로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시험 같은 거를 보면 시험 평균이 뭐 60, 표준 편차가 15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나한테 뭐 75점에서 85점 사이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준 편차가 아까 선생님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그러한 자료는 적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적분이 되어 있어? 얘만 적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누구로? 이 x를 z로 바꾸는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표준화 작업. 뭘로 바꾼다고? x를 z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15였다면 그 60이랑 15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이쪽에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가 1이었을 때에 그 포인트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1대1로 매치가 됩니다.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x를 누구로 바꾼다고? z로 바꿉니다. 그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x에서 누구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 녀석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가 돼요. 그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다룰 겁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인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정규 분포를 다루는 겁니다. 그걸 다뤘으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따가 연습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죠. 이렇게 듣기만 하면 뭐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하나 더 배울게.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배울 게 뭐냐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배울 겁니다. 정규 분포를 배웠어요. 정규 분포를 배웠으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이항 분포는 어떤 분포였어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었어. 이항 분포는, 그치? 내가 똑같은 작업을 뭐 여러 번 하는 거죠.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뭐 600번 던져요. 주사위를 600번 던졌을 때 나오는 그러한 분포. 600번 던지면 당연히 주사위에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1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600번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600번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은 실수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포인트에 대하여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무슨 분포라고?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이항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면 n이 적당히 크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의 네모다. 네모가 뭐예요? 두 글자. 근사됩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야, 니네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어. 1이 300번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1이 300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야 돼? 1이 300번 나올 확률. 이항 분포에서 1이 300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야 돼요? 300번 나올 확률. 600번 중에 600C 300. 그죠? 600번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300제곱, 6분의 5의 300제곱. 어때요? 굉장히 편하지요? 편합니까? 600C 300을 구할 수도, 그치? 이런 걸 구해본 경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거 엄청 힘든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맞아요. 600C 300을 구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요런 식으로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을 다뤘는데 나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봐. 1이 300번에서 400번 사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 확률 질량 함수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항 분포가 누구의 근사가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근사되기 때문에 이항 분포는 BMP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BMP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배운 거는 평균은 MP고 밑에다 쓸까? 평균은 MP고 그리고 누구는 분산은 MPQ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누구와 평균과 분산을 구했으면 그걸 가지고 근사되기 때문에 적당히 n이 큰 거야. 600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적당히 큰 거를 넘어갔어. 그러면 이 녀석은 정규 분포 누구를 따라? MPQ를 따릅니다. MPQ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률 구하기가 이제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률 구하기가 쉬워진다. 그 확률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항 분포로 나온 거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그래, 요 문제 무조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여기서. 근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니네가 틀리는 파트가 이제 요런 파트예요. 요런 파트.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나온 거를 이항 분포로 바꿔서 이항 분포로 나온 거를 정규 분포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거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실루엣이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확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20페이지. 문제들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실수로 쓰여야 되는 거죠. 실수로. 다음 연속 확률 변수예요. A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 연속 확률 변수예요. 맞아요? 길이잖아, 길이. 길이는 실수의 값을 갖는 거 맞죠? 그죠? 특정한 값, 멀리뛰기가 무조건 10cm, 20cm, 30cm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래. 연속 확률 변수인 거. 요런 거 지금 체크하라는 얘기죠. 연속 확률 변수인 거. 개수를 쓰라 그랬어요. 또 개수를 쓰라 그랬는데 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또 답을 또 쓰는 또 우리 친구들이 있어. 답은 뭐 2, 3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지각생.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연속 확률 변수예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소수가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아니죠.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죠. 개수는 특정한 값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 요게 연속 확률 변수의 느낌이에요. 이런 데다가 쓰는구나.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 그렇다면 요 정도 하나 더 해볼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에 그치? 이런 게 나왔는데 또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라고 생각한다고. 야, 확률 함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확률 함수로 쓰려면 음수인 부분은 존재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그치? 존재하면 안 돼. 이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음수잖아, 지금. 에이야, 아니지, 그치?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했어요? 1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1. 얘는 넓이가 1이죠. 삼각형의 넓이 정도. 여기는 넓이가 1이야, 여기? 아니지. 이거 지금 4분원이잖아. 4분원. 이게 지금 뭐, 그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얼마? 2분의 파이. 1이 아니죠, 그죠, 넓이가? 넓이가 1이 아니야. 넓이가 1인 거 찾아라. 지금 보면 이렇게 쉬운데, 니네가 실전에서 이런단 말이야. 뭐 할 확률 함수? 뭐지? 밀도 함수? 밀도에다가 집중해. 뭘 집중해? 그냥 확률 함수 넓이 1인 거 지금 찾으라는 건데 x축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 감만 가져도 이런 문제는 그냥 후다닥 풀릴 수가 있어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는 조금 우리 친구들 똑똑해지면서 좀 푸세요. 똑똑해지면서 이런 거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확률 밀도 함수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얘의 확률 함수가 7분의 1이잖아. 7분의 1이래. 0에서부터 7까지 7분의 1이래요. 이게 확률 함수의 상수 함수로 나와서 이 녀석 넓이 1이잖아. 그죠? 1이잖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 얼마 이상? 4 이상. 4 이상의 넓이. 얼마입니까? 4 이상의 넓이. 7분의 3이죠. 충분히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 7분의 3. 그래, 얘는 7분의 3. 그러면 다른 녀석, 지금 얘 말고 다른 녀석을 또 한번 풀어보자. 어디를 한번 볼까? 얘를 얘 한번 해볼까? 2-3번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녀석의 그래프는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함수가 요딴 식으로 생겼어. 이거 직선의 직선이죠, 직선. 0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1이고, 이거 x절편 얼마예요? 2죠, 2. 요 녀석은 함수가 딱 요만큼이야. 딴 데 그릴 필요가 없어요. 딱 요만큼이야. 요 삼각형이란 말이야. 요 삼각형, 이만큼의 넓이가 당연히 1이잖아.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 물어봤어요? 2분의 1에서부터. 여기가 1이잖아요.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 맞아? 그러면 1번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1번 방법은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1 곱하기 높이 얼마? 높이 1 곱하기 이게 높이잖아, 높이. 이 사다리꼴에 윗변 4분의 1, 아랫변 4분의 3 더해서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이 녀석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숫자가 좀 더 복잡해졌으면 좀 구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인테그랄! 배운 거 써먹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적분하면 된다고요. 1차 함수 적분이니까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집어넣어도 됩니다. 숫자가 복잡해지면 이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녀석 삼각형을 다루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다루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이만큼의 넓이는 16분의 9예요. 16분의 9. 이만큼의 넓이는요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16분의 8.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라는 얘기죠.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선생님 지금 뭘 이용한 거야? 닮음을 이용한 겁니다. 닮음을.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지금 쉽게 구한 거야. 어떤 닮음? 요렇게. 얘가 지금 몇 대? 4대 3이야. 4대 3. 4대 3이니까 넓이 B는 얼마야? 16대 9예요. 16대 9니까 이만큼은 16분의, 그죠? 16분의. 전체가 1이잖아. 1이니까 16대 9니까 16분의 요거에 대한 넓이,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16분의 9가 돼. 그리고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4대 1이잖아. 4대 1이니까 16대 1이에요. 그러니까 1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여기가. 16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윗변, 아랫변, 뭐 함수값, 이딴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 요 정도 삼각형 같은 경우. 그 정도를 쉽게 구하면, 구할 수 있으면 문제는 더 빠르죠. 적분보다 훨씬 이 녀석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 정규분포. 정규분포 바로 넘어가죠.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n. 앞에다가 뭐 쓰는 거야? 뭐 쓰는 거야? 평균 쓰는 거예요. 평균. 평균 m. 정규분포는 n, m. 평균 쓰고 여기는 분산을 쓰는 거예요. 분산. 시그마 제곱. 그러면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얘는 굳이만 우리는 3의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분산은 굳이만 표준 편차는 3이니까 3의 제곱. 그래서 m과 시그마를 더하면 43 이렇게 일단은 표현부터 하고 진행을 합시다. 표현했다.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정규분포 성질을 그래프.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정규분포는 요렇게 돼서 m에 대하여 대칭이죠. 요것만 딱 봐서는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 표준편차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표준편차. 야, 잘 들으세요. 표준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커지는 거와 똑같은 거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같은 거예요. 그게 커지면 어떻게 돼? 자료가
평균에서부터 분산이 커지면 평균에서부터 멀어져. 평균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봐. 여기가 평균의 이 밀집도, 평균 사이의 밀집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평균에 밀집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돼. 이게 지금 누가 1번, 2번 누가 분산이 큰 거야? 2번이 분산이 큰 거야. 더 분산되어 있잖아. 그치? 맞아요. 자료가 더 분산되어 있어. 가운데 밀려 있는 게 분산이 작은 거예요. 안 분산되어 있고 가운데 밀집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분산이 클수록 더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러면 어떤 자료가 더 고른 거야? 그지? 얘가 지금 분산이 크다. 얘가 분산이 작다. 1, 2번 두 개 비교해서야 작다. 작은 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고르다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서. 종종 나와요. 그냥 조금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고르다. 셀렉트 말고. 평탄하다.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고르다. 고르다. 어떻게 돼요? 어떤 게 자료가 고른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고른 거야? 고른 거야? 우리 고르다. 땅이 고르다. 땅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고른 땅이야? 고르지 않은 땅이야? 니네가 지금 이 어휘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고르다라는 거는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평준화되어 있다. 평평하다라는 게 고른 거예요. 그러면 평평하다라는 거는 거의 다 평균이다라는 얘기지.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맞아?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고르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거의 다 평균 근처다라는 얘기야.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건 고른 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른 거는 1번이 고른 거예요. 이게 고른 거야. 그치? 그래프 모양은 고르지 않지만 이거는 그래프 모양일 뿐이지 자료를 봐야 되는 거지. 자료가 이렇게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는 게 고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1번이 고른 거예요. 그래서 틀려. 이 말을. 선생님 이게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완만한 걸 고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느냐 안 몰려있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 몰려있는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료들의 높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1번 그래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 고르다. 이거는 고른 거. 분산이 작은 게 고른 거예요. 분산이 작다가 고른 거. 나중에 이제 고르다라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낚시를 하려고 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요 녀석의 그래프의 성질이 하는 거. 이 녀석 그래프는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작을수록 분산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프의 폭이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분산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야. 좁아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요런 느낌을 받아가야 돼.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져요? 낮아지죠. 평균 주변을 몰리지 않아요. 시그마가 크면 분산이 크니까 더 분산되어 있어. 다른 쪽, 이쪽으로 되어 있어. 몇 번이라고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좋아요, 4번. 이게 틀린 거예요.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가 M의 값, 그치? M의 값에 따라서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맞죠? 맞아요. 시그마하고는 대칭축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대칭축하고 시그마는 상관이 없고 M하고 대칭축하고 상관이 있다. 라는 거. 그래요. 이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확률을 구하러 가 볼게요. 확률. 그래, 지금 여기는 뭐 적분을 해서 A라고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딱 그려놓고 이해만 하면 되잖아. 아,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M이 있으면 M-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 뒤로 가 있는 거지, 여기는. 표준 편차만큼 뒤로 가 있는데 이만큼의 넓이를 우리 A라고 하자. M- 시그마에서부터 M까지를 우리 A라고 하고 M-2 시그마 여기가 M-2 시그마지.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 요거 다 해가지고 요게 B예요. 그죠? 요만큼이 B예요. B. 요렇게. 그러면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장난해?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잖아.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얼마야, 이러면? 이만큼. 장난해? 어? 그냥 A죠. 요만큼의 넓이 A죠. 뭐 B가 사용될 곳이 없네, 그지? 장난하나? 문제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 A죠, 그냥 A.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지.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나 M에서부터 M 마이너스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M까지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건 그냥 A예요. B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낚시.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뭐지? 그지? 이러면 낚시에 걸린 거예요. 옅다. 다른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만 선생님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절반은 0.5, 이쪽 절반도 0.5예요. 0.5. 그럼 여기가 M이 있는데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넓이가 0.0228이래요. 0.0228. 0.0228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0.4772가 되겠죠. 0.4772. 0.5에서 0.028을 뺐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니네한테 구하여라 라고 한 거는 M-2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개의 넓이지. 그러니까 얘의 몇 배지요? 두 배지요. 0.9542 이렇게 나오겠네. 0.9542. 0.9542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대칭성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 풀이 하는데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 대칭성. 18이 평균이에요. 18이. 18이 평균이에요. 18이 평균인데 또 여기가 18이고 10이하 요거의 넓이하고 얼마 이상 요거의 넓이하고 10 이하의 넓이하고 같아지려면 대칭성만 보면 돼.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8만큼. 그럼 여기 8만큼 떨어지니까 여기 얼마여야 돼? 26이어야 되겠죠. 그죠? 26 이상이 여기 10 이하의 넓이하고 A는 26이다. 뭐 풀이를 쓰기도 좀 민망하죠? 민망합니다. A 플러스 10 나누기 2가 18. 뭐 이딴 식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얘와 얘의 한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 18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그래프 보니까 그냥 바로 26 나오는데 무슨 소리, 그죠? 18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규 분포에서의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지금까지 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뭘 확인하면서 정규 분포 표를 확인하면서 이제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근데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x를 z로 바꾸는 거지. 13, 3, 요 녀석. 그래서 얘는
바꾸면 표준화라고 했지, 그지? 선생님이 얘를 표준화하면 x에서 누구를 빼고 평균을 빼고 누구를 나눠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b가 13, a가 3이 되는 거죠.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산이 아니라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죠? 뭔가 가볍죠?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7-6번.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지는 원래 표준 정규 분포표는 굉장히 커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 굉장히 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절취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너네한테 보여준 거야. 이 4개의 값만 보여준 거예요. 4개의 값만. 그러면 나한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 Z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 표준 정규 분포였을 때는 확률 변수를 Z를 쓴다라고 했어요. Z. 그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Z축이에요. Z축. Z축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0.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면 표는요 음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수에 대해서. 왜? 대칭이니까. 0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가 여기를 잘 읽어보면 여기는 0에서부터 이 값까지의 넓이를 적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1.0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나는 이 넓이가 필요하다면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넓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는 0.3413이 되겠지. 0.3413. 이 왼쪽에. 글씨. 0.3413. 그리고 이쪽은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 그냥 1.5 읽으시면 되겠지. 0.4332. 이렇게. 0.433이. 설마. 근데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은 본 적이 거의 없어. 이거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계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2개 더 하는데 계산 실수하는. 그런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 다른 데서 계산 실수를 하면 계산 실수를 하지. 우리 친구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확률을 구할 거예요. 지금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x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x가 정규 분포 n 48 4. 이 녀석은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z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 x에 대한 분포고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0 1이 되는 거죠. z가 n 선생님 이렇게 n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쓰지는 말고 x에 대한 분포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내가 구해야 하는 게 지금 뭐니까 p 36에서 이 분포에서 p 36에서 56까지 사이니까 얘네들을 다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이 값들을 다 표준화. x가 뭘로 바뀐다고? x가 z로 바뀐다고요. z로. x가 z로. x를 z로 바뀌는 방법은 어떻게 해? z로 바꾸는 거는 x에서 48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가 4예요. 그죠? 가가 4.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0, 2를 따름으로 여기에서 36에서 누구 빼고 36에서 누구를 빼고 평균 48을 빼고 표준편차로 그냥 여기서 이 자료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빼주고 나눠주고 여기도 56에서 48을 빼고 얼마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쓰는 거지. 나중에는 암산해도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z는 2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이제 그러면 요거는 z는
이제 우리한테 정규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여기 읽으면 되지. 4987 0.4987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0.4772 0.477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얼마? 9759 0.9759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 단은 얼마야? 단은 2가 되겠지. 이제 다 비슷한 문제들 흘러갈 겁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P 39XA 이 녀석이 0.6247이래요. 그죠? 6247. 그러면 여기 이 녀석을 P, Z로 바꾸는 거죠. 바로 바꿉니다. 39 빼기 40 나누기 2 암산해도 된다라고 했지. 39 빼기 40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A는 뭘로 바뀌어? A 빼기 40 나누기 2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0.5에서부터 요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0.5에서부터니까 마이너스 0.5에서부터 0까지가 0.192로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 0.6247 나오려면 여기 0에서부터 2값 2분의 a-40까지 요걸 지금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2분의 a-40까지. 그러면 얘가 0.1915를 빼면 얼마예요? 0.4 얼마야? 0.4332 0.433이네. 여기가 0.4332가 되게 만들어야 돼. 0.433이가 되게 만들려면 표를 확인하고 얘가 1.5여야 되겠구나. 얘가 1.5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A는 2 곱해서 43이 되겠죠. A의 값은 43입니다. 43.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찾아주는데 속도 올리세요. 속도. 걔 숙제했냐? 그래. 보자. 이제 활용 문제죠. 살짝을 활용합니다. 우리 N 이 녀석은 맞냐? 이 촉선을 떨어뜨리고 이 촉선을 잡는 거? 어우야. 그래. X는 N 50의 표준 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냥 쓰시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 X가 얼마 이상? 54.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P Z 바로 바꾸고 뭐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죠. 54에서 50 빼고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54에서 50 빼고 2로 나누니까 얼마? 얼마? 2. 그죠? 이 정도 되겠지. 암산 되죠? 2 이상. 그럼 2 이상이니까 2 이상이면 요 부분 넓이 구하라고 한 거지. 여기가 0.477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답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0228. 이 녀석의 확률은 약 2.28%.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11번. 지금 우리가 뭘 구했으니까? 확률을 구했으니까. 확률 곱하기 전체가 10,000개면 뭐 개수도 구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확률에다가 10,000개를 곱하면 수확한 배의 개수, 그죠? 그렇게 된 배의 개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녀석은 X는요,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X는요, 분포가요, N 340, 12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P, X가 346 이상인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지. P, Z, 이 녀석은 346 빼기 340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야? 0.5지요. 0.5 이상인 거, 그쵸? 이거 지금 그대로 가는 거야. 0.5, 0.5 이상인 거. 여기가 0.1915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0.1915. 그럼 여기가 0.3089. 맞아? 3085. 0.3085 맞아요? 맞아? 0.5에서 요거 뺐어. 0.5에서 요거. 3085 맞죠? 0.3085. 0.3085. 확률이 0.3085예요. 0.5 이상인 거. 이쪽 부분. 근데 전체가 몇 개? 10,000개. 10,000개의 확률을 곱하니까 3085개가 나오겠지. 3085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X는 분포가 180, 표준편차가 8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뭐를? 무게가 X가 K 이상 188 이하일 확률이 0.5328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줘야죠. P, Z, K-M 180 나누기 표준편차 8. 이 녀석은 188 나누기 여기 1이죠. 1.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렇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8분의 K-18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거의 넓이가 요거란 얘기지. 0에서 1까지가 0.3413이야. 0.3413. 뺐더니 0.1915 이렇게 나왔지. 0.1915. 이만큼의 넓이가 0.19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0.5. 조심하세요.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5여야 돼. 여기가 0이잖아. 음수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K는 176이 되겠네요. 그죠? 176. K의 값은 요 녀석. 요거 푼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다 안 풀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주시겠네. 해. 어유 답답해. 해. 평균이 79점, 분산이 16인데 상위 5%의 점수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상위 5%가 되려면, 선생님 이제 문제를 좀 한번 단순화 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푸는 건데, 좀 단순화를 조금 한번 해볼게. 상위 5%, 상위 5%가 되려면 또 여기가 지금 0.05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상위 5%는. 상위 5%는 0.05.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여야 돼요? 여기 넓이가 0.45여야 되지. 맞아? 그러면 0.45에 대한 Z값이 얼마예요? Z값이 1.6이지. 1.6. 이 녀석은 단순화시키면 1.6. 그러면 이 1.6의 의미를 알면 굉장히 빨라져요. 이 1.6의 의미는. 표준편차가 얼마였어? 표준편차가 1이 기준이잖아. 지금 여기는. 표준편차가 1, 평균이 0이잖아. 그럼 이 1.6이라는 얘기는 표준편차의 1.6배라는 얘기야. 표준편차의 1.6배. 그러니까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1.6배 앞에 있는 거예요. 표준편차의 1.6배 앞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 평균이 79니까 79점에 선생님 79점에 분산이 16이니까 표준편차가 4예요. 그죠? 그러니까 4의 1.6배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표준편차의 1.6배 앞에 있다. 그럼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6.4. 그래서 85.4
4. 85.4가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 상위 5%.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쉽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뭐 진짜 계산으로 이제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치? x는 분포가 어떻게 되고 79의 4의 제곱이에요. 4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상위 5%에 속하는 게 1.6으로 표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5%의 최저 점수를 K라고 하면 K-79 나누기 4가 1.6에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똑같죠. K는 얼마가 돼? 최저 점수를 K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K는 85.4가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의미를 좀 파악을 해. 아, 여기서부터 이 정규분포에서 1.6의 의미, 2의 의미, 뭐 3의 의미, 표준편차의 3배만큼 이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에서도 표준편차의 3배만큼 앞에 있는 거하고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 이렇게 나와 있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죠. 적당히 크면 150 적당히 큰 거니까 이 녀석은요 150 m은 150 곱하기 5분의 3 얼마예요? 약분하니까 60인가요? 90인가요? 90 그 다음에 우리 분사는 15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MPQ죠. 그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90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니까 36이 되겠네. 표준편차는 6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정규분포 90의 6의 제곱 요거를 따르는 거지. 6의 제곱. 그래서 M은 90, 시그마는 6 요렇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 느낌을 보여줄게. 얘 봐봐. 이 항목 180번 던졌대. 뭐 6분의 1이라는 거는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오거나, 그죠? 그런 확률이잖아. 근데 나한테 지금 4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40번 이상이면 그냥 이항 분포만 따지면 180C 40, 6분의 1에 40제곱, 6분의 5에 140,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플러스 이게 지금 40번 나올 확률이고 이제 또 41번 나올 확률, 42번 나올 확률. 확률 하나 구하기도 못합니다. 그죠? 못해요. 못합니다. 그 못하는 거지만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 근사하게 푸는 거지. 굉장히 근사하게 푸세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푸세요. 그래요. 우리 X라는 분포는 쓰는 것도 한번 따라해. X라는 분포는 B 180 6분의 1. 요 녀석은요. 근사돼요. 근사된다. 뭐 선생님 요런 표현을 썼네 지금. 요 녀석은 거의 같다라는 얘기죠. 거의 같다. 그래. N 얘랑 곱해서 30이 돼. 30. 평균 30. 그 다음에 30에다 6분의 5를 곱해야 되지. 6분의 5 곱하니까 25. 25니까 5의 제곱. 요렇게 MPQ를 찾아서 표준편차의 제곱 형태로 나타내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P, X가 40 이상이니까. 그치? 요 표현에서 시작하시자고. 요 녀석은 P, Z 40 빼기 30 나누기 5 하니까 2죠. 2. 2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지. 2 이상일 확률. 이 녀석은 0.0228.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이거. 2 이상인 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0.4772라고 나와서 이게 또 혹시 0.48이라고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0.48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답은 0.02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규분포를 수정해가지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니네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문제는. 그래,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이거 바로 썼지만 얘는 2 이상이니까 2 이상이니까 여기가 0.4772니까 2 이상 요만큼의 넓이가 0.0228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문제 풀이는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얘
이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좀 길게 꼽니다. 수능 특강 문제를 보면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요 느낌이 좀 꼬아져서 이런 식으로까지 꼬아서 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많이 꼬지는 않았습니다. 뭐야? 굳이 이걸 해야 돼? 이 녀석은 정규 분포 누구를 따르고 32, 16, 4의 제곱. B는 16이에요. 4라고 쓰면 안 돼, 이번에는. A가 32, 얘랑 곱한 거죠. MPQ 얘를 따르고 그러면 32에서 40까지는 32는 32 빼기 32 나누기 4 해서 0이고 40 빼기 32 나누기 4 여기는 2가 되겠죠. 뭔가 이제 좀 암산도 되는 듯한 느낌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도. 요 정도 감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수능 특강을 다루면서 우리 친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